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반디의 반디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많이 기르는 곤충인 장수풍뎅이에 대한 모든 것, 사육의 기초,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썸네일 보고 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장수풍뎅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수풍뎅이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육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풍뎅이가 어떤 곤충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육할 때의 기초적인 팁과 왜 장수풍뎅이가 조금밖에 못 사는지, 그리고 알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사육법 세팅하는 거 알아보러 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장수풍뎅이 사육장을 세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먼저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뚜라미 소리가 좀 시끄러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사육장 세팅하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 뭐가 있는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은 바로 사육통입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고, 요 통이 요즘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요 통 자체가 다 뚫려 있는 그런 형태의 뚜껑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구멍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톱밥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사육장이 개발하게 되었고, 크기는 사실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요거는 가로 30에 세로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높이도 한 30cm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플라스틱 특대형의 채집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품목 보겠습니다. 품목은 여기 장수풍뎅이 톱밥이에요. 요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장수풍뎅이가 톱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톱밥 속에 유기물들을 섭취합니다. 요거는 이제 참나무 껍질을 발효시켜 갖고 만든 거예요. 요거를 넣어주면은 산란 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장수풍뎅이가 짝짓기를 했을 때 요 톱밥 속에다가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부화가 되면은 애벌레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 곤충 젤리예요. 곤충 젤리는 색깔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게 아마 성분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가 나무 수액을 섭취하고 사는 곤충이기 때문에 요런 곤충 젤리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간혹 가다가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이 먹는 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먹으면은 뭐 배탈 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거는 곤충에게 양보하세요. 요 먹이 접시입니다. 먹이 접시는 사실 요게 이제 목재, 실제 나무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플라스틱일 건데,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수풍뎅이가 뒤집어졌을 때나 허우적거리다가 잘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목은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대신 썩지는 않는데 잡고 일어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먹이 접시는 말 그대로 요 젤리를 까서 저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이 젤리 밑둥 모양과 정말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우. 잘 들어가죠. 요런 형태로 접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놀이목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놀이목이라고 말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에겐 굉장히 중요한 생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뒤집어졌을 때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요 나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요 나무를 잡고 일어나서 체력 손실로 죽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놀이목, 생명목으로 불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수풍뎅이 사육장을 세팅하기에 앞서서 먼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암컷 수컷이 있어요. 이 표시, 화살표 표시가
장수풍뎅이 수컷, 옆에 보이시는 게 암컷입니다. 자, 먼저 수컷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장수풍뎅이 수컷은 뿔이 잘 발달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장수풍뎅이는 요 뿔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슴벌레는 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장수풍뎅이는 요 큰 뿔과 작은 뿔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주 무기고요. 간혹가다 요걸 올려서 요 작은 뿔과 중간에 껴서 던져버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몸이 뚫려서 죽을 수도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풍뎅이는 수컷이 뿔이 발달되어 있고요. 암컷 한번 보겠습니다. 암컷은 대체적으로 뿔이 없어서 귀엽게 생겼어요. 네. 막 우네요. 보이시죠? 근데 이제 뿔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미세하게 여기 두 개 이마에 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어이구.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이구. 미안. 자, 이렇게 얼굴이 귀여운 곳이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장수풍뎅이는 여름 곤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6월부터 8월 정도에 활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충 수명이 그런 거고요. 굉장히 짧지만 활동성이 있고 굉장히 에너지틱한 그런 곤충이죠. 장수풍뎅이는 정말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수풍뎅이 사육장을 한번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풍뎅이 사육장 세팅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을 많이 받는지, 사육장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이제 장수풍뎅이 사육장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요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요 톱밥, 장수풍뎅이 톱밥을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 톱밥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먼저 그러면 톱밥 3리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3리터 하나 넣으면 여기 절반 정도 채우네요. 사실은 처음에 초보자들이 세팅을 할 때 이런 것부터 궁금합니다. 과연 톱밥은 어느 정도 깊이 높이로 쌓아야 되느냐,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알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톱밥을 가장 최대한 많이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톱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득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톱밥이 굉장히 처음에 수분 처리가 안 돼 있는 톱밥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나 이 습도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 습도가 습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합하느냐, 주먹을 졌을 때 지금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갈라지는 상태가 되는 게 좋지 않은 습도를 가진 겁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는 지금 습도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단서고요. 요게 찰흙처럼 뭉쳐지되 주먹으로 꽉 졌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습도를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적정량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습도가 맞춰졌으면은 이렇게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분무기 같은 걸로
적절하게 그 계속 유지되는 습도를 말 그대로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먼저 처음에는 섞어줍니다. 그러면 색깔 자체도 조금 밝았던 톱밥 톤에서 조금 짙은 톤으로 바뀔 거예요. 물을 먹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디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만 봐도 어느 정도 습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했던 그 톱밥 색깔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뭉쳐집니다. 완전하게 뭉쳐지고, 짰을 때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물이 안 나오죠.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산란 세팅이기 때문에 톱밥 한 팩을 더 뜯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한번 담아볼게요. 작업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꽉꽉 누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톱밥 자체는 다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톱밥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쓰고 톱밥을 갈아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톱밥은요 유통기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톱밥을 굉장히 과하게 습하게 관리를 했다, 그럼 톱밥이 썩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톱밥 썩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그 냄새가 나거나 파리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기간 상관없이 그 톱밥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잘 쓰실 수 있어요. 보통 잘 관리하면 3-4개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할 거는 요 산란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산란목이 아니라 노리목입니다. 노리목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장수풍뎅이 뒤집어졌을 때 그 빈 공간이 없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면 나무 껍질이나 나뭇가지 같은 거를 갖다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통 이렇게 젤리 접시를 놓겠죠? 그 다음 제가 하나 젤리를 까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젤리를 이렇게 까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쏙! 자, 그러면 이제 장수풍뎅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장수풍뎅이를 넣어볼 텐데요. 어떻게 짝짓기 하는 걸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장수풍뎅이 짝짓기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수컷은 장수풍뎅이 암컷의 그 냄새를 맡고 페로몬 냄새를 맡고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귀요미 장수풍뎅이 수컷 친구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암컷을 낳았을 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통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암컷이 어떤 환경에 있던 수컷들은 암컷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둘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얘를 좀 관찰해 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통 그 인공 짝짓기라 그래갖고 수컷을 요 암컷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얘 바로 반응하죠. 얘 바로 짝짓기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바로 수컷의 생식기가 나올 거예요. 나왔죠? 지금 저 뾰족한 게 나온 게 생식기입니다. 지금 접촉이 됐어요. 저런 식으로 장수풍뎅이 짝짓기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컷을 그냥 떼다가 암컷에 올려두시면 돼요. 암컷 냄새가 나면 사람 손가락에도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장수풍뎅이의 습성입니다. 자, 근데 장수풍뎅이가 짝짓기를 하면은 수명이 조금은 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놔두고요. 아주 열심히 짝짓기를 하고 있는 장수풍뎅이입니다. 이런 거 보고 좀 암컷이 불쌍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암컷은 약간 도망가려고 하는데 수컷이 너무 괴롭힌다. 사실 이게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짝짓기를 하면 좀 암컷이 얌전하긴 한데, 갑자기 지금 새 환경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짝짓기를 당하는 암컷 입장에서도 좀 성가실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장수풍뎅이의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날 수 있고요. 딱지 날개 속에 그 속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절대로 열어두시면 안 되고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조그만 틈이 있어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나 이런 틈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뚜껑을 닫아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육 온도는 보통 여름 날씨에 활동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30도 이상을 유지해 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뭐 20도 이상이 돼도 뭐 죽을 정도의 온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온도와 활동성은 차이가 있다는 점,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디와 함께 장수풍뎅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육법 세팅과 장수풍뎅이의 특징,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는 방법, 그 알 낳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사육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반디 영상 댓글로 궁금한 점 적어주시고요. 반디가 성실히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영상을 찍어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반디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친구들 안녕.